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교선생 세루코 영영입니다. 이것도 무슨 인사가 어쨌든 이번 주 글은 영영님의 목요일은 어때요? 굉장히 상큼한 어머. 글이었고 영님이 이때까지 쓰셨던 글 중에 저는 이번 게 제일 좋았어요. 오 진짜요? 네. 정말요? 네. 저는 다른 글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두 그러면... 분의 스타일이 이번 목요일에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일미도 좀 이따 할 말 많아요. 뭐 할 말이 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요일만 사는 사람 이야기를 생각했는지를 정말... 아 근데 이 소재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 월요일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월요일만 사는 사람 어때? 화요일만 그게 이렇게 하다가 목요일까지 왔어. 목요일 정도 되니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근데 이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뭔가 치매나 아니면은 뭔가 병이 있어서 이렇게 뭐 기면증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그냥 목요일만 사는 어떤 요일제 삶을 배정받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설정이 저는 그러니까. 되게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읽을수록 기발하고. 세계관이 생각보다 되게 엄청 단단해서 납득이 됐어요. 맞아. 하루만 산다는 게. 챗 GPT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영님 글 중에 가장 이 요일에 적합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날은 화요일 몇 수요일이다. 시다. 막 이랬는데 아니, 계속 그런 부채감들이 쌓여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요일에 맞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적합했습니다. 이 세계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영님이 어떤 세계관인지. 일단은 때는 22세기고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되게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좀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멸망한 그런 시점까지 갔고 그러고 나서 세워진 내추럴 빌리지라는 자급자족 공동체 건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물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이제 단백질을 배양하고 그걸로 고기도 이제 만들고 뭐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큰 150층 규모의 농장형 건물 안에서 살면서 그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목요일을 선택한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석기. 석기시대 석기. 맞아요. 맞대요. 나도 그 생각했어. 맞아요. 이번에는 두 분이 서로 피드백을 많이 안 주고 받으셨어요? 영영님이랑 일미님이? 저는 영영님 글을 많이 봤습니다. 영영님이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응원했습니다. 퇴고 과정을 다 보셨나요? 네, 엄청 잘 됐습니다. 퇴고가. 처음에는 약간 설정만 있고 너무 설명하는 글들이라서 처음엔 조금 헤맸었는데 계속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뭔가 근데 그런 말들이 영혼 없이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너무 좋다. 네 그랬습니다. 그의 날개가 보였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요즘 작은 날개가 보여요. 너무 좋다. 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글이. 이 석기한테 어떤 목요일은 어때요? 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게 된 일인가요? 그게 어떻게 다가오게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된 건가요? 석기는 사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쪽지를 상황판에 꽂아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읽었는데 목요일은 어때요? 라는 어떤 글귀가 있어서 자기의 삶을 약간 통째로 흔드는 어떤 글귀가 된 거죠. 그 글귀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 있는데 목요일은 어때요? 라는 말이 와, 이 세계관 안에서는
엄청 이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말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세계관을 알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는 저희가 막 댓글도 적었지만 아이유의 금요일을 만나요처럼 뭐 목요일 어때요? 뭐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요일을 살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에서만 가능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살아보지 못한 날. 근데 목요일이 우리한테는 너무 일상적인데 이 목요일이 살아보지 못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환? 생각이 딱 전환되면서 뭔가 틈이 딱 생기면서 이게 확 끌렸던 것 같아요. 맞아. 자, 여기서 석기가 이제 농장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꼭 일을 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네. 여기서 오늘은 사과 바나나를 수확하고 있다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과 바나나는 뭐죠? 사과 맛이 나는 바나나? 그러면 그러니까- 바나나 모양인데 아삭아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도 이제 겉에 색도 약간 빨갛게 익는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22세기에는 또 이제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한다고 했을 때 과일들이 좀 다양해지지 않겠나라는 상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 각자 새로운 과일 품종을 개발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머머, 몰랐어. 나도.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그래서 좀 부러워해요. 과일을 잘 먹지도 않고. 그래,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건요? 그래도 체리?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댓글 보고서 몸만한 체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만한 체리. 먹을 거예요? 언제 다 먹어? 그러니까 체리가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안에 씨가 맞아, 크고. 씨가 너무 커. 그래서 먹잘 게 없어 사실. 그래서 이따만한 그러네. 체리가 있어서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아. 체리를 마음껏.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그니까. 세로코- 배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나는 그랬잖아요. 세로코가 과일을 좋아하는 줄 알고 가지고 갔었는데 엄청 충격 고백인데?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제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아니면 제가 과일 아예 안 먹으니까 저는 되게 감사히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막 먹었을 때 맛이 없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찾아먹진 않는다. 응. 일미님은 홍시랑 수박이랑 섞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홍시랑 수박이랑 섞으면 헉, 얼마나 맛있을까? 독특하겠다 맛이. 얼려가지고 샤베트 홍시. 홍시 너무 근데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섞어서? 아 근데 나오는 철이 다른가? 아, 홍시랑 수박이랑? 믹스하자고? 네. 한 믹스해보고 괜찮으면 믹스해보고 괜찮으면 품종 개발해보는 거지. 그냥 쉐이크 갈아가지고. 맛있겠다. 귤 선생님은 딸기를 바나나 크기로 만들어서 그래, 이거 난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어.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기도 하나 먹고 꼭지 떼고 하나 먹고 꼭지 떼고 해야 되니까 좀 큰 바나나 크기로 이렇게 옴뇸뇸뇸 먹을 수 있게. 요즘 대왕 딸기 나오잖아요. 아, 근데 그거 엄청 비싸. 진짜 다 비싸. 과일이 비싸 잘 못 먹어요. 맞아. 자취할 때도 더 못 먹죠. 왜 비싼지 모르겠어. 맞아, 그런 막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건 있어요. 샤인머스켓 약간 그 꼭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모아서 파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 먹고. 그래서 이 석기가 21세기의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한테 일주일에 산다는 건 어떠냐 뭐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일주일 산다는 건 힘든 일이다 하면서 근데 주 5일 때는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지만 주 4일 도입됐을 때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결국에 삶은 더 활기차졌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활기차질 것 같아. 저 주 4일째 누가 좀 추진해 주시면 안 돼요? 정치인 돼서? 누굴 정치인으로 시켜야 되나? 일미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저요? 진짜 주 4일째 해도 될 것 같은데. 주 5일째 시작할 때도 엄청 시끄러웠대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토요일도 이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주 4일도 그럴 것 같아. 일을 너무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그런 과로사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일하다가 그렇게. 노동이 삶이랑 뭐 떼어놓을 순 없지만 그게 전복되는 게 과연 맞는가. 적절해야 되는 것 같아.
아예 없으면 또 삶이 윤택해질 수 없지만 그것만 하면서 살 수가 있나? 사람이? 없죠. 주 4일째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만큼 월급이 줄어든데도. 고민해볼 만하네요. 근데 그래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뭔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우리 다 프리랜서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석기가 이제 미연의 쪽지에 답장을 하잖아요. 읽어주시겠어요, 영영님? 목요일은 수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PS 주말에는 종일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무슨 글 쓸지 생각하신 거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저는 금요일은 있어요. 아 진짜? 응. 아니 일미가 글을 진짜 빨리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어요. 있으세요, 세로코님? 전 없어요. 그렇군요. 주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인데 쉬는 날인데 맞아. 직장에 와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녹음을 제가 다니고 있는 곳에서 하는데 토요일인데 9시 40분에 만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주말에 아늑한 세계 녹음이라니. 근데 또 주말이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근데 일미님은 여기 쓰신 것 중에 프리랜서여도 주말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미연은 주말을 간절히 원했다. 오늘과는 다른 진짜 내일이 존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이 진정한 삶인 것 같아요. 주말만 이때도? 그건 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프리랜서여도 진짜 주말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주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과 여유를 가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을 계속 생각하고 안 놓고 있다 보면은 주말 없이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 저거 놀고 있네 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프리랜서들은 주말에도 생각이 많거든요. 또 왜 웃어요? 생각이 많거든요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막 아유, 그쵸, 생각을 그쵸. 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게 없는 것 편하게 같아요. 이건 주말이야 아무 일도 안 해도 돼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긴장 상태.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실 때 집에 있어야 쉬는 거예요? 밖에 나가야 쉬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는 게 완전 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산책 나고 카페 가고 이런 거? 네.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헐 그렇군요. 영영님은요? 저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그럼 두 분은 따로 오시세요? 네. 각자 알아서 쉽니다. 세르코는 굳이 따지면 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은 편이에요? 막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같은 거. 쉴 때요? 근데 쉰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스위치가 꺼지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영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많은 시간들이 딱 꺼지는 순간 그렇게 하면 그냥 다 쉬는 시간 같은데 굳이 그 순간에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건 조금 힘든 것 같고 혼자서 뭐 카페를 가든 아니면 집에 있든 그냥 혼자서 좀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이 99.9% 맞는 사람과 있거나 같이 있어도 에너지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99.9%라고 말하는 게 혼자 지금 웃기다.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과연 나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 막 이랬어. 그래도 집에 있어도 뭔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글도 쓰고
맞아, 엄청 바쁠 설거지도 것 같아. 하고 유튜브도 찍고 이럴 것 맞아. 같은데. 그래서 최근엔 잘 못 쉰 것 같아요. 쉬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현타 같은 게 왔죠. 지금 너무 바쁘고 할 게 너무 많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돈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멀리, 아주 멀리 보면 그치. 언젠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일단 지금 딱 당장으로서는 그치. 내가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난 지금 열매가 필요하거든. 나도 10년째 씨 뿌려요. 왜 계속 씨만 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서 이제 일미님이 말씀해준 것처럼을 생각하려고 그래서 계속 노력해요. 이게 절대 헛된 일은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일미님이나 영영님은 10년 전부터 씨를 뿌린 사람으로서 내 입으로 하는 거랑 보내는 느낌. 김 선생님 입으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 나 뭐야. 아니, 좋아.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은 경험도 있으신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네. 뭐랄까 그 벚지처럼 쬐끄만한 씨앗들이 몇 번씩 열렸다가 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없나 봐요. 맞아요. 아니야, 대단할 그러니까 나는 막 엄청 커다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벗지. 벚지야. 벚지가 왜 슬픈 거야? 아니, 난 아니? 좋아. 좋아 나도. 난 벚지야. 벚지로 할래. 나 떡 아니고? 떡 말고 벚지로 할래. 일미하면 생각나는 거 인절미 아니고 벚지. 벗지. 응. 오케이, 벗지로. 고맙다. 떡 정말 싫었구나. 아, 잠깐. 설명하는데 패대기를 치고 와. 저번 주 화를 첨부해 주세요. 네. 저도 그런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즉각적인 결과가 없으니까 어떤 거에 힘을 싣고 가야 될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씨를 오래 뿌려본 사람으로서 네. 먼저 조언을 구할게요. 영영님한테. 어렵네요. 이게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게 다 무조건 나오지 새싹이 않아.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서 근데 저도 그 약간 그렇게 꽃 피도록 이렇게 뭔가 키워낸 맞아. 적이 없어요, 사실. 조금씩 이렇게 자랄 때 우리가 네. 어떤 비료를 막 썼어. 어떤 비료를 썼는데 이 비료가 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이제 농업을 그냥- 관두는 농업? 뭔가 관두는 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의 노하우는 쌓이니까 그 노하우로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조금 더 크게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얘가 열매도 생길 수 있고 그 열매로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들은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너무 어떤 어려운 것들. 말이다.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근데 다 사실은 다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어. 저도 항상 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주변에서도 네 나이가 몇인데 이때쯤에는 뭘 해야지 뭐 이런 시선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속도 같은 게 있으니까 와 나도 무조건 저렇게 가야 돼. 나도 나 뒤처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사람마다 속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 나는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우회로로 잘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우회로가 맞구나 하면 우회로로 그냥 사실 가면 그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직선이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우회로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달프겠지? 맞아.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두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연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내가 어떤지. 어떤 선으로 가길 바라는지. 그리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제가 장미가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전 되게 로즈. 전 되게 비유적인 그러니까 표현이구나. 비유법이 저는 그냥 들에 피는 막꽃 같아요. 들장미. 들꽃 그냥 들꽃? 그냥 좀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력도 길고 음. 근데 확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눈에 이렇게 팍 뜨이고 저는 근데 되게 장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 화려하고 막 가시도 있고 막 지금 손짓 봐. 가시를 연기하는데. 막 가시도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추앙해주고 약간 어.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버리는 것도 되게 용기였어. 맞아. 버렸어요? 버려가고 있어요. 그냥 들꽃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들꽃으로 잘 피어 있으면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예쁨이 있지?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녹음 안 할 때 했나? 그런가 봐요. 저 들꽃 장미 얘기. 들꽃장미 나 최근에 처음 한 듣는데? 것 같아요. 그 아, 후시 녹음하러 서울 왔을 때. 그때 했나?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가 장미와 들꽃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수지에서도 어떤 꽃을 보고 그래 아, 맞아. 나는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계속 꽂혀 있어요. 녹음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그래? 민들레 새벽에 보면은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아이, 바보들. 진짜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 헛살았다. 얼마나 이쁘다고 걔가 이렇게 이슬 피해서 이렇게 오므렸다가 해가 나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어머. 사람이랑 똑같아.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움직이고 있어. 맞아. 아, 최근에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식물이 다치면 향을 뻗친대요. 나 이렇게 닫혀져 있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것도 용어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피톤치드 맞나? 피톤치드. 피톤치드. 그런 거의 일종이다. 다치는 게 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도와달라는 의미로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를 상처 주고 있는 걸 먹으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건너 듣는데 저는 사람도 진짜 식물이랑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다치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식물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 진짜 나는 주파수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 주파수에서는 어떤 무언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딱 인지하지 못해도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대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식물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막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정말로 모든 게 다 이어져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우리 오늘 막 성공 실패 오늘 내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좋은 게 오늘 좋은 게 내일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자성어로? 뭐지? 나 그거 몰라. 사자성. 뭐라 그러죠 그걸? 오늘 좋은 게 내일 나쁜 세옹지마? 세옹지마. 해영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근데 그런 걸 조금씩 느낄수록 더 어떤 거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뭐 사람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렇고 맞아.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예전에는 좀 어릴 때는 그렇게 흐지부지 판단하는 어른들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딱 확실하게 이쪽에 편을 들든지 저쪽에 편을 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맞아요. 저 진짜 어떤 친구가 해줬던 말인데 음.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떤 순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그 친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A라는 친구한테 가서 야 걔가 그랬대. 걔 조금 변했나 봐. 제가 이렇게 좀 단언했어요. 네, 그렇게 네. 쉽게. 근데 그 친구가 뭐 그날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되게 창피했고 아 그래 내가 너무 딱 그 사람의 단면과 이 타임라인 중에 딱 요만큼을 보고 얘를 그냥 딱 속단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분 안 좋은 날 뭐 어떤 맞아요. 행동을 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 이게 참 어렵죠. 그거를.
근데 이 글 속의 주인공들은 그러니까 단절시켜 놓은 세상에 살게 돼 버렸잖아요. 맞아. 그게 참 폭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속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피어나는데 이 미연이 굉장한 모험을 떠나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모험이지. 주말을 간절히 원했다. 오늘과는 다른 진짜 내일이 존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숨을 죽인 채 꼬박 하루를 보내고 목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농장에 숨어들어서. 그래서 석기는 아침부터 이제 선글라스 낀 이 통제 요원들을 보게 되죠. 누군가가 환풍기를 통해 내추럴 빌리지를 탈출한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근데 밖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내추럴 빌리지를 탈출했던 사람이 온몸에 이렇게 방사선 핏복을 당한 채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죠, 석기가. 그래서 누가 도망을 갔는지 궁금해서 100층에 있는 전망대로 갑니다. 그래서 뭘 보죠, 영영님? 여기서 탈출을 시도했던 미연을 보게 되는데 확대를 시켜봐요. 그 암만 22세기라도 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뭔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모래 폭풍이 일어서 더 이상 화면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모래 폭풍은 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아직까지 약간 자연재해가 계속 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찰나의 순간에 미연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석기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영영님이. 진행을, 고개를 끄덕이시면 진행을 잘하시네요. 그럼 석기는 알아본 것 같아요? 미연을?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라는 걸? 그거는 그냥 약간 상상에 맡기는 걸로 했어요. 공감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왠지 알아봤을 것 같아. 저는 영영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이번 편은 되게 느낌이 색달랐는데 새로운 시도를 되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늘 영영님 글을 읽을 때 뭔가 따뜻했었는데 이 글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저는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 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이 사람을 궁금해하는 이야기잖아요. 따뜻했어요. 맞아. 이게 크게 이 단어나 문장이 어떤 따뜻함을 표현한 말이 없어도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졌어. 그래서 진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역시 이러면서 역시. 근데 이게 이걸 쓰면서 되게 힘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하나부터 10까지 뭔가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상황을 좀 설정해야 되고 맞아, 어려웠을 뭐 것 이런 같아. 것들이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썼다. 재밌게 읽었다, 우리는. 다행이네요. 무척. 미연의 이름도 뜻이 있나요? 미연은 없어요. 미연? 미연에 방지하다. 미연. 절대도 없어요. 없구나. 약간 미래로 할까 하다가 그래서 미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든 아니야, 이거 각자 상상하게 해주자.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으면 바라는 지점들 있어요? 그럼 미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석기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거나 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그 둘의 관계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연이 감옥에 gat혔어. 근데 감옥의 허술한 틈을 타서 농장에 그 사과 바나나에 표식을 하나 남겨놓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석기가 미연을 찾으러 떠나는 거지. 그러면서 시즌2. 넷플릭스. 좋은데요? 둘이 만날 때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서로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너무나 서로인지를 알아보는 거지. 시즌 1에서 만나서 끝나면은 이제 시즌 2 다 많이 본다 이제. 그렇지. 그런 거구나. 난 둘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석기는 그냥 여기 살고 미연은 세상 밖에서 뭔가 살아갔으면 좋겠어. 냉정하다.
미연은 미연의 여행을 하고 어. 석기는 석기의 그걸 하는데 석기는 그럼 계속 바나나 사과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 목요일만 살면서. 석기의 선택이고 아 근데 너무 세계관이 재밌었다. 네.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의 목요일은 진짜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번 주에. 맞아요.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실지. 목요일만 사는 이 석기의 이야기도 한 번씩 떠올리면서 하루를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목요일을 상상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일미님의 희대의 악필이라는 글이고요.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아늑하세요.